Drive it like you stole it. Roll it, this is your life. You can be anything. You gotta learn to rock and roll it. You gotta put the pedal down and drive it like you stol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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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8월 한여름에 맞춰 선곡한 신나는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OBN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MHz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비스의 민지. 형주. 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기상관측 역사에 새로운 숫자가 새겨졌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낮 최고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뜨거운 여름인데요. 더위가 일상이 된 요즘, 오늘도 잠시나마 시원한 이야기로 숨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서 빨리 시원하게 기사의 내용, 기사의 선정 이유,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을 소개해볼까요? 그렇다면 형주씨 먼저 소개해볼까요? 아참, 형주씨는 오늘 라디오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다면서요. 네, 저는 이번에 옥천신문 기사 내용을 조금 색다르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신문 기사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옥천신문의 기사를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습해온 교과 개념과 탐구 내용과 연결하여 분석한 뒤 청취자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라디오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에 기사마다 객관성, 사회적 맥락, 교과 탐구와의 연결성, 청취자의 이해도, 질문형 마무리, 이 5가지 방송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오, 이런 색다른 구성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사 소개를 해볼까요, 형주씨?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신 소유의 땅이라면 무엇이든 해도 괜찮을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기사는 유지인 기자님의 이장 불법 개발 행위로 깎인 산비탈, 장마 앞둔 주민들 불안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군서면 A마을의 이장이 개인 소유 산지에서 허가 없이 벌목 및 개발 행위를 진행해 주민들이 장마철 산사태와 낙석 위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이루어진 복구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장마철에도 토사가 유출되고 농수로가 막히는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지 기자님의 기사는 어떤 개념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정치법 시간에 배운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이 원리는 근대 시기의 민법이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등장한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개인 소유의 산지라면 주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사의 핵심 키워드를 불법 개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불법적인 개발 행위가 지역 공공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김주영 기사님의 구슬땀 흘리는 농업인들을 위해 발로 뛰는 옥천신문 대결입니다. 이 기사는 옥천신문을 18년째 구독하고 계신 독자 김상태 씨의 이야기입니다. 옥천신문을 18년 동안 구독하셨다고요? 저희들의 인생만큼 옥천신문을 구독하셨네요. 그렇다면 이 기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청산면 토박이인 김상태 씨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농사에 뛰어들어 평생을 벼농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바른정미소를 운영하며 한국후계 농업경영인 회장,
그리고 청산면 자율방범대 대장까지 맡고 계신데요. 김상태 씨는 옥천신문이 농민들을 잘 대변하고 농업을 비중 있게 다뤄서 좋아 구독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와 자재비는 계속 오르고 최근에는 돌발 현충까지 늘면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김상태 씨는 형식적인 보조 사업보다는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수반해 농가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그는 옥천신문이 군민과 군민, 국민과 행정 사이의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농업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옥천신문의 기사 중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이 기사는 지역사회의 근간인 농업의 현실과 옥천 국민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현장감 있게 담아내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농작물 가격 정체와 인건비 상승, 돌발 해충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집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형식적인 보조사업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라는 명확한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독자라도 이웃의 이야기를 듣듯 자연스럽게 농민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냈습니다. 또 신문 구독 계기에서 시작해 농업 현실의 위기, 지역 동사, 그리고 농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기승전결이 뚜렷합니다. 청산면 토박이이자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인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밀착 취재해 현장감과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해충까지 겹쳐 훨씬 복합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 신문이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농민과 다른 지역업군, 그리고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어주는 소통 창구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기사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김현영 기자님의 옥천여중 앞 공터 주민들 함께 한뼘 정원 피원의 기사입니다. 주민들과 학생들이 옥천여중 앞 방치된 공터 한뼘 정원을 조성해 등하굣길 마을 경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선정 이유는 옥천여중 앞 공터에 주민과 학생들이 힘을 합쳐 함께 정원을 꾸며 마을 경관을 바꾼 점이 인상 깊었고, 제목에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잘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또 참여한 봉사자들의 사진과 완성된 화분 사진들이 첨부되어 잘 활용하였고, 정원 조성의 목적과 참가자 향후 계획을 주요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쉽게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일시, 장소, 참여 및 인원, 화분수, 핵심 관계자 직함과 성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세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여중 앞 공터 화분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걸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한뼘 정원입니다. 방치된 이후 공간에 꽃을 심어 학교 앞 공터를 알록달록 꽃과 귀여운 동물 모양 화분, 좋은 글귀가 있는 예쁜 정원으로 재탄생시켜 등하교하는 여중 학생들과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서 인상 깊은 점이 무엇인가요? 성중 이유에서 말했던 것 같이 방치되어 있던 여중 앞 공터를 주민들과 학생들이 힘을 모아 정원으로 변화시킨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꼭 한번 놀러가 보고 싶네요. 이어서 살펴볼 기사는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유지인 기사님의 옥천유산, 옥주사마소에서 우리 역사 체험해요입니다. 조선시대 생원과 진사들이 학문을 농하던 공간, 옥주사마소에서 열린 국가유산 체험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옥주사마소와 전통문화체험관 일원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이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면서 따로 마련되는데요. 조헌, 묘소, 이지당, 옥주사마소 세 곳을 대상으로 총 1억 6,75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특히 옥주 사마소는 현재 원형을 간직한 채 남아있는 사마소가 전국의 경주와 옥천 단 두 곳일 뿐더러 희귀한 문화유산입니다. 참가자들은 옥주 사마소의 유래와 한옥 구조를 배운 뒤 못을 거의 쓰지 않고 나무를 짜 맞추는 전통 결구법을 직접 체험하며 가족 단위로 차탁을 만들었습니다. 대전과 천안 등 각지에서 찾아온 참가자들은 아이와 함께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다. 나무가 합쳐져 건물이 된다는 게 신기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고, 군 문화관광과 우수정 학예사는 문화유산이 고리떠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총 6회 8월과 6월, 10월과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어떤 선정 기준을 거쳐서 선택된 기사죠? 가장 먼저 이 기사는 옥천의 고유한 문화유산이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마소와 의창처럼 생소한 역사 용어와 한옥 구조를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풀어냈습니다. 산업 현장 배경에서 시작해 체험 과정, 참가자들의 생생한 소감, 그리고 학예사의 기획 의도와 향후 일정까지 짜임새 있게 이어지고, 총 사업비와 국비, 도비, 군비, 비율, 전국에 단 두 곳뿐이라는 통계, 향후 일정 날짜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대전, 천안 등 다양한 지역 참가자와 담당 학예사를 두루 취재해 현장의 분위기와 기획 의도를 입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대전과 천안에서 우리의 전통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 들른다니 굉장히 놀랍네요. 다음으로 이 기사를 통해 어떤 점을 알게 되었나요? 첫째, 원형을 간직한 사마소가 전국의 경주와 옥천 단 두 곳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 지금의 옥주 사마소 건물이 구제 기간인 의창 건물을 바탕으로 다시 지어졌다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혹시 의창 건물의 뜻이 무엇인가요? 의창 건물은 평상시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일 때나 아니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창고 같은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기사는 이소영 기자님의 도시병원보다 시골 의료에 흠뻑 빠진 옥천 유일의 남성 보건진료소장 기사입니다. 병원 응급실을 거쳐 마을로 온 김범수 소장님이 옥천군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의 응급처치와 건강을 가까이서 돌보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선정 이유는 옥천군 16개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청성, 군북, 의원, 안내면 주민들의 건강관리, 응급대처, 방문진료 등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이야기가 다뤄져 있고, 병원의 가혹한 노동환경과 농촌 어르신들의 독거 고령화, 응급상황의 문제를 지적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보건진료소장의 밀착 방문진료와 신속한 응급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료어 대신 실제 사례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쓰여져 있었고, 인터뷰 날짜, 인물 나이, 근무 이력, 시점 등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면 하성보건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여 김범수 소장의 생생한 경험담과 구체적인 응급 방문 사례를 깊이 있게 취재했다는 점에 이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이 기사를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보건진료소가 단순히 아픈 사람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곳이 아닌 소장이 직접 먼저 다가가 어르신들을 챙기고 안부를 묻는 등 가족처럼 헌신과 노력으로 건강을 살핀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키워드는 보건진료소입니다. 병원보다 가깝고 보건소보다 민첩하게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핵심 공간으로 진료소에 앉아 기다리기보다 결로당, 거동 불편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챙기는 보건진료소장의 노력이 정말 멋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할 기사는 김기현 기자님의 옥천군 투표율 69%, 충북 11개 시군 중 5위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옥천군은 전체 유권자 46,070명 가운데 31,803명이 투표에 참여해 6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평균 투표율인 59.6%보다 약 10% 높은 수치로 주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김기현 기자님의 기사에는 어떤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읽고 현재 청소년 선거권 연령 하향이라는 주제로 작성하고 있는 저의 보고서와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는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선거에 참여하는 경험은 자신이 사회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의 기회를 더 일찍 제공할 필요는 없는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선거권 연령 하향이라는 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 좋은 기사였네요. 그렇다면 이 기사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사의 핵심 키워드는 정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참여란 국민이 선거, 정당 활동,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옥천군 주민들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지역사회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정치 참여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기사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유희아 기자님의 옥천구 교복 의무화, 서류 조작, 가담 교원 2명 검찰 송치 기사입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교복 의무화를 강행하여 학생 생활 교정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옥천구 전 교직원 2명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성정 이유는 오천 지역 내 교등학교에서 벌어진 교복 의무화 절차 위조 사건과 경화 검찰 송치 건으로 지역 학생, 학부모 및 교육 공동체 사연과 관련된 기사이고, 기사 제목이 사건의 핵심을 명확하고 임팩트 있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 관련 시점과 이건 피해자 수 등 구체적인 일시와 통계 수치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고, 교복 의무화 추진 과정에서 학생 대표 미참석 및 서명 조작이라는 복잡한 법적 혐의와 경과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관련 다각도의 관계자를 직접 인터뷰하였다는 점에서 이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점은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알고 있었던 일이라 잘 몰랐는데 이 기사를 읽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키워드는 무단 교복 의무화입니다. 그럼 키워드를 무단 교복 의무화로 꼽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교칙을 바꾸려 했던 것이 이번 위법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의견을 무시한 채 교복 입기를 강행하려 한 태도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에 이렇게 키워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해볼 기사는 유지인 기사님의 쇼폼시대, 수어, 다국어부터 유튜버까지 SNS 이색 선거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천 지역 후보들이 SNS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후보는 수어 영상과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해 장애인과 이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 했고, 전상인 후보는 유튜브와 쇼폼 콘텐츠, 상황극 형식의 영상을 활용해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후보들은 기존의 거리 유세를 넘어 SNS를 새로운 선거 공간으로 활용하며 유권자와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거 방식도 다양해지는 것 같네요. 형주 씨는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느낀 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미디어의 정치화라는 현상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치인들은 기존의 홍보보다 이해하기 쉽고 접근성이 높은 SNS와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가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적 메시지가 재미와 화제성에만 집중될 경우 정책의 본질이 가려질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함께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사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 기사의 핵심 키워드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는 정치인, 정당, 정부와 시민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후보들이 SNS, 유튜브, 쇼폼 영상, 수어 다국어 콘텐츠 등을 활용해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이 기사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일아 기자님의 7세 이하 영유아 상해보험 고향 사랑으로 지원입니다. 옥천군에 사는 7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소식입니다. 옥천군은 고향사랑 기금 사업으로 준비해온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이달 초부터 시행했습니다. 상해 후유 장애 최대 2천만 원, 상해 입원 일당 1일 2만 원, 골절 진단비 20만 원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며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옥천군에 주소를 둔 7세 이하 영유아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옥천에는 1,181명의 영유아가 살고 있는데요. 보험료는 정액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운영돼 부모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옥천군은 2024년 영유아 의료비 본인 부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막혀 상해보험 지원으로 방향을 바꾼 사연이 있습니다. 6살, 4살 자녀를 둔 박은지 씨는 과거 비슷한 제도가 없어져서 아쉬웠는데 자동 가입이 된다니 너무 좋다고 반겼고, 군성장 정책과 김희영 팀장은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추후 연령이나 보장 내용을 넓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인구 감소 지역인 옥천에서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 기사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른 거죠? 이 기사 또한 5가지 기준에서 선정됐습니다. 첫째, 옥천군 영유아와 그 부모들의 안전, 그리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직결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다뤘습니다. 둘째, 복잡할 수 있는 보상 내역과 자동 가입 절차, 사업이 변경된 행정적 배경까지 군민의 입장에서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셋째, 시행 소식에서 시작해 보장 내용과 추진 배경, 실제 수혜자와 담당자의 인터뷰까지 짜임새 있게 마무리됩니다. 넷째, 세부 보장 금액 10가지와 영유아 수, 소요 예산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수혜 부모와 담당 팀장을 함께 취재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방향까지 충실히 짚어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기사를 선정하였군요. 그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기사를 통해 2가지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영유아 전체를 위한 상해보험 지원이라는 실효성 있는 복지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고, 원래 계획이었던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약을 받아 지금의 사회보험 상태로 우회 변경되었다는 행정적 뒷이야기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2번째 라디오도 끝마치게 되었네요. 확실히 첫 번째 라디오보다는 편하고 능숙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취월장할 저희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꾸준한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